제가 한 작년부터 아니죠, 한 재작년부터 느낀 건데 이 차량 가격이 가면 갈수록 너무 다들 오르고 있어요. 이게 한 2022년부터 이제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발발이 되면서 차량 값이 좀 많이 오르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프리우스도 가격이 많이 올라서 트림별로 3,990만 원이랑 4,370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혼다, 도요타, 포드, 푸조 이런 브랜드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자국 시장에서 현대기아차처럼 이제 자국에서 굉장히 대중적인 이런 브랜드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버리면은 현대기아차랑 이 가성비 측면에서 비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도요타 라브4 구매 고려하는 분들이 현대 투싼이나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랑 비교를 안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리우스도 솔직히 국산차 대비해서 가격이 좀 몇백만 원 비싸긴 하지만 아반떼 하이브리드나 소나타 하이브리드랑 어쩔 수 없이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솔직히 현대기아차는 홈 어드밴티지가 너무 크죠. 이런 AS 센터나 이런 편의 장비들이 이 도요타뿐만 아니고 수입차 브랜드를 모두 다 이제 능가해 버리기 때문에 국산차와 좀 비교가 되는 이런 차들은 국산차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편의성 이상의 어떤 것들을 보여줘야지 소비자들한테 그래도 선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이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구매 고려하실 분들은 열심히 시청을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일단 프리우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이제 현대기아의 하이브리드 시스템하고 좀 비교를 하고 싶어요. 자, 근데 솔직히 지금 현재 2023년에 나오는 이제 모든 제조사들의 이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경험해 봤을 때 솔직히 서로 비교해가지고 뭐가 더 명확하게 우수하다 이런 거를 나누는 게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이쯤 되면은 거의 대부분 이제 하이브리드 기술의 그 끝단에 있기 때문에 어떤 브랜드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택하나 여러분들이 타면서 이거는 진짜 단점이라 가지고 내가 이거 못하겠다 이럴 거는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그 기술력이 다들 이제 올라왔다고 해도 이런 거는 있어요. 도요타 하이브리드나 현대 하이브리드나 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작동하는 그 구동 원리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그런 차이점, 장단점 이런 것들은 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를 좀 자세히 들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일단 이 도요타 하이브리드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이 엔진이 들어왔다가 빠졌다가 하는 이질감 자체가 극도로 적어요. 진짜 놀랍도록 적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현대기아 시스템도 요새 이질감이 없던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게 좀 번갈아 가면서 시승하시면은 느껴지는 게, 자, 지금 배터리로 가고 있죠. 자, 여기서 엔진이 들어올 때 와, 이 부드럽게 진짜 이어지는 느낌. 다시 한번. 이게 엔진이 살아나는 소리가 안 들린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엔진이 살아나는 소리는 현대기아나 도요타나 다 크게 들리죠. 왜냐면은 4개의 피스톤이 갑자기 작동을 안 하다가 살아나가지고 분당 1000회 이상의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그 소리가 안 나면 정상이 아니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배터리로 가다가 엔진이 살아날 때 굉장히 부드럽게 연결되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도요타가 사용하는 파워 스플릿 디바이스의 구조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세 종류의 톱니바퀴가 있어요. 전기 모터와 연결된 링기어, 엔진과 연결된 플래너터리 기어, 그리고 발전기와 연결된 썬기어가 있죠. 자, 엔진이 작동을 안 하고 전기 모터로만 갈 때는 이 링기어만 움직이면서 바퀴로 구동을 줘요. 엔진과 연결된 플래너터리 기어는 제자리에서 회전만 하고 있죠. 그리고 이따가 엔진이 살아나면 그제서야 제자리에서 회전만 하고 있던 플래너터리 기어가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엔진의 힘이 구동으로 연결됩니다. 자, 이 엔진이 살아나서 구동축과 연결되는 과정을 보면은 이게 굉장히 부드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세 개의 기어 세트가 이미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엔진이 작동을 하면 이제 거기서 그냥 움직여 주기만 하면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엔진이 살아나서 구동에 연결되고 빠지는 이 과정 자체가 정말 부드럽단 말이에요. 자, 반면 현대 시스템은 엔진과 구동축을 클러치로 연결시켜버려요. 클러치를 붙였다 뗐다 하면서 엔진의 힘을 구동축으로 전달하거나 끊거나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반떼 하이브리드를 타고 엔진이 살아날 때의 느낌을 느껴보면 엔진이 연결될 때 엔진음이 약간 그 붕 하면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 부응하는 소리가 문제가 아니고 그 클러치에 체결이 될 때 엔진이 붙는 느낌, 그 느낌이 현대는 명확히 난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현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바로 미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 6단 미션이 있는데, 이 미션이 있다는 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엔진의 RPM을 자유자재로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 말이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이렇게 가고 있다가 이렇게 가속을 하잖아요. 근데 그 미션이 있어버리면은 킥다운을 하면서 미션 단수를 내려주면서 RPM을 띄워주면 차가 RPM이 높은 상태에서 가속이 되기 때문에 차가 조금 더 힘있게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반떼 하이브리드를 가지고 이렇게 가속을 때려보면은 아무래도 하이브리드랑 엮여서 그런지 미션이 다운시프트 되는 게 정말 느리거든요. 거의 체감상 한 1.5초 뒤에 미션이 다운시프트 되는 느낌인데, 일단 미션이 다운시프트가 돼서 RPM이 뜨기 시작하면은 거기서 느껴지는 가속력은 확실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게 1.6 NA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120마력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어느 정도는 힘있게 가속이 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인데, 이 차는 그런 게 없어요. 미션이 없다 보니까 그래도 배기량이 2.0이다 보니까 모터 출력이 조금씩 이제 보조를 해주면서 가속력 있게 나가긴 하는데, 다운시프트가 되면서 갑자기 이게 치고 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런 힘이 없어가지고 이게 고속도로에서 추월 가속을 하거나 이럴 때 정말 답답하거든요, 도요타 엔진들은. 그런 장단점들이 좀 있고, 근데 대신에 프리우스가 사실 이 연비만 보고 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연비가 정말 극강의 효율을 보여주는데, 이게 기존의 2.5 엔진에다가 하이브리드 건 거와 달리 지금 2.0으로 좀 다운 사이징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 다운 사이징이 된 영향과 이 디자인을 보면 공기 저항을 낮출 수 있는 구조로 이제 디자인 됐기 때문에, 제가 어제 분당구에서 이 차를 양천구까지 거의 30몇 킬로를 끌고 왔는데 정말 그냥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안전하게 솔직히 주행했거든요. 근데 연비가 26, 27이 나와요. 저 하이브리드 차 타면서 23, 24까지는 봤는데 26, 27이 나오는 거는 정말 극강의 연비 효율성이에요. 이 차를 주행하면서 정말 일반적으로 그냥 안전하게 주행한다, 그럼 연비가 10km대를 보는 게 오히려 더 힘들 정도로 이 연비변에 있어서는 정말 극강이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프리우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도요타 광장 오토모티브 분당 전시장으로 문의 주시면 되는데, 제가 항상 여기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전시장이 1, 2층 규모로 상당히 큰 전시장이라 대부분의 라인업의 차가 모두 있고 AS 센터가 바로 옆에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가 났을 때 픽업 딜리버리 서비스까지 가능한 전시장이기 때문에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궁금하신 점은 위에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고, 원주 전시장이랑 수원 전시장까지 있기 때문에 거주 지역에 따라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많은 분들이 이걸 좀 체크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풍절음이나 노면 소음이 어떻냐. 일단 저도 어제 이 차를 테스트해보면서 그게 좀 큰 단점이라고 생각된 게, 저는 이게 약간 의아한 게 이 차의 그 타이어 폭이 195mm거든요. 그래서 노면과 접지하고 있는 면적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 노면 소음은 좀 많이 억제가 돼 있지 않을까. 그리고 도요타 차들은 원래 노면 소음 굉장히 많이 잘 억제를 해주기 때문에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 100km 정도로 달리고 있는데 노면 소음이 정말 꽤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풍절음도 보면은 80km, 85km 이 정도로 달리고 있는데, 이때부터 조금씩 이 풍절음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한 110km, 120km 정도로 가면은 풍절음이 꽤 많이 들리는데, 이제 위중접합 차압 유리가 돼 있는 차들을 타보면은 거의 한 120km대부터 풍절음이 조금씩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데, 이 차랑 그런 차들을 비교하면은 그 풍절음이 들리는 그 속도 차이가 최소한 30km는 차이가 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점은 좀 큰 단점이긴 하죠, 당연히. 그리고 제가 아까 디자인적으로 공기저항 개수를 굉장히 낮출 수 있도록 디자인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가장 큰 부분이 이 A필러인데, A필러가 정말 극도로 눕혀져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1열의 헤드룸이 부족하지 않냐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키가 178인데 이 시트가 정말 많이 내려가거든요. 근데 그 내려간다고 해가지고 이 시야가 또 확보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트를 제가 제일 내린 상태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머리 공간이 좀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뭐 전혀
전혀 헤드룸이 부족하거나 시야가 답답하다 이런 느낌은 전혀 안 듭니다. 그리고 이 핸들하고 이 계기판이 간섭이 되지 않냐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핸들을 이렇게 올려서 운전하면 당연히 이 핸들을 림의 위쪽하고 이 계기판이 당연히 이제 간섭이 되는데 그냥 제일 내린 상태로 지금 운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팔 각도나 이런 걸 보시면은 전혀 불편해 보이지 않죠. 딱 이게 적당한 거예요. 더 올라가서 잡으면은 이게 더 이상한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차를 주행하면서 약간 좀 놀랐던 게 뭐냐면 보통 도요타 차들, 그러니까 엔트리 차량으로 가면 갈수록 도요타 차들이 댐퍼나 스프링을 굉장히 풀어놓는 경향을 보여주는데 이 차는 제가 어제 타자마자 느낀 건데 이렇게 고속 주행을 해봐도 그리고 이런 식으로 차선 변경을 해봐도 댐퍼가 너무 풀어져 있어가지고 차가 이렇게 지탱을 못하는 느낌이다 이런 느낌은 절대 안 들어요. 오히려 약간 좀 댐퍼 스프링이 탄탄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요새 이제 나오는 도요타 차들이나 렉서스 차들을 보니까 이게 댐퍼 스프링 세팅을 단단하게 이제 잡아놓는 그런 경향이 계속 보여지고 있어가지고 이 프리우스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차는 이제 무게가 무겁다 보니까 그냥 이제 댐퍼 스프링을 너무 풀어놔버리면 당연히 롤이 좀 많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마 그걸 좀 대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댐퍼 스프링 세팅이 좀 많이 변경이 되긴 됐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많이 인상 깊네요. 그래서 제가 이 차의 승차감도 좀 평가하러 지금 항상 평가를 하는 곳으로 차를 가지고 왔는데 뭐 저는 도요타 차들을 워낙 많이 타봐가지고 이 승차감을 리뷰하는 게 거의 뭐 의미가 없을 정도로 정말 너무 좋네요 진짜.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도요타 차들에 들어가 있는 고무부신 기술은 이게 뭐 댐퍼가 단단하든 차가 무겁든 차가 작든 최소한 저속으로 달릴 때 이 요철에서 올라오는 진동들은 충분히 잘 걸을 수밖에 없는 세팅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렇다 보니까 도요타 차는 어떤 차를 타나 이런 요철을 만날 때 느낌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크게 말씀드릴 게 없이 너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게 아반떼 하이브리드랑 좀 비교를 해보자면 제가 이거는 아반떼 타시는 분들한테 좀 많이 죄송스러운 소리일 수도 있지만 소나타는 안 그렇거든요. 근데 현대 엔트리급, 그러니까 아반떼나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딱 타보면은 여기서 뭐 진동이 많이 올라오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냥 차 자체가 너무 가벼워요.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차가 너무 가벼워가지고 통통거려요. 쳐요 많이. 그게 주행 안정성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승차감에 있어서도 이런 요철을 지나가거나 아니면 방지턱을 넘을 때 차가 너무 통통 쳐가지고 이게 약간 안정성이 좀 없나?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물론 가벼우면은 연비 효율성은 증가시킬 수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 거기서 오는 단점이 좀 더 크게 느껴져가지고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반떼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토션빔의 아반떼 일반 모델보다 방지턱을 넘을 때 토션빔은 정말 통통 튀거든요. 근데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멀티링크다 보니까 그런 느낌은 좀 어느 정도 사라졌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요철을 가는 느낌도 어느 정도 좀 좋아지긴 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 통통거림 그런 것들이 좀 많아가지고 저는 이 승차감에 있어서는 좀 감히 이 차가 압도적으로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예요. 그리고 방지턱 느낌도 느껴보면은 자 지금 아니나 다를까 너무너무 좋은데 다시 한번 제가 아까 이 댐퍼 감쇄력이 좀 단단해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건 상관없이 좀 약간 좀 높은 속도 댐퍼 감쇄력이 확실히 단단해지니까 약간 그 방지턱을 넘을 때 댐퍼가 빠르게 수축을 안 해가지고 약간 좀 탄탄한 느낌이 있긴 하는데 그것보다 방지턱에서 떨어질 때 고무부신 그 충격을 받아주는 그 느낌이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이게 보통 프리미엄 브랜드로 가면은 고무부싱의 역할을 넓은 범위로 잡아놓은 알루미늄 합금 소재가 하거든요. 그렇게 잡아버리면은 큰 충격도 알루미늄 합금은 다 잡아내요. 근데 고무부싱은 큰 충격은 잡지는 못하고 이런 저속으로 넘을 때 들어오는 충격들은 충분히 잡고도 남고 그 느낌이 너무너무 부드럽기 때문에 그래서 뭐 승차감에 있어서는 솔직히 비교할 수 있는 그 정도 급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뭐 도요타가 압도를 해버리기 때문에. 자, 2열의 거주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많으시겠죠. 이 차를 패밀리카로 활용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앉아보면 항상 이 시트의 착자감은 정말 최상입니다. 요새 도요타 차들이 1열 시트는 약간 탄탄하게 만들어 놓고 2열 시트는 여전히 굉장히 푹신하게 만들어 놓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엉덩이 부분하고 이 등받이 부분 모두 푹신합니다. 하지만 이 공간상 자체는 제 키가 178인 점을 감안해도 이 헤드룸 공간이 답답하긴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 레그룸 공간은 그냥 뭐 어찌저찌 타고 다니면 될 것 같은데 이 헤드룸 공간에 있어서 아쉬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패밀리카로 고려하실 분들은 좀 같이 와서 뒷자리에 실제로 앉아보는 걸 좀 추천드리고, 솔직히 뭐 초등학생까지는 어찌저찌 괜찮지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전폭이 좁아가지고 답답한 느낌이 아니고 헤드룸이 낮아가지고 답답한 거기 때문에 뭐 초등학생까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 차를 좀 총평을 하자면, 이 차는 잔잔바리 시내 주행할 때 극강의 연비. 이거는 출퇴근용으로 구매를 하면은 승차감도 좋고 아무리 정체가 되는 길에도 정말 극강의 연비를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출퇴근용으로 구매를 하셔가지고 그냥 뭐 주말에는 뭐 여자친구나 아니면은 친구 잠깐 태우고 이렇게 다닌다라고 하면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차가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딱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분들에게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차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자, 그래서 여기까지 프리우스 리뷰 마치도록 하겠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